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 혹은 신성한 왕의 무덤 깊숙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문양의 도장이 발견되는 순간을 말이죠. 그 작은 유물이 수천 킬로미터 넘어 또 다른 위대한 문명인 인더스강 유역과 놀라운 연결고리를 품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는 오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선 고대 문명들의 은밀한 조우를 추적하는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과연 그 먼 옛날 서로에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거대한 문명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교류를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에 숨겨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왔던 세계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지 않나요? 고대 세계의 지도를 펼쳐보면 마치 거대한 대륙 위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고립된 산맥처럼 이집트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광활한 나일강의 축복 아래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비로운 스핑크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들의 문명은 농업 기술의 발전은 물론 정교한 건축술과 상형문자,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독특한 믿음까지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며 번성했죠. 외부의 침입 없이 나일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수천 년간 자신들만의 역사를 써 내려갔으니 그야말로 지구상에 홀로 존재하는 거인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아니 수천 킬로미터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또 다른 거대한 문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더스강을 따라 펼쳐진 인더스 문명인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만큼이나 경이로운 계획도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유적들을 떠올려 보시죠.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 구획, 규격화된 벽돌 건물들, 그리고 현대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하수도 시스템까지 이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문명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문자와 예술 양식을 발전시키며 인더스 강이라는 생명의 젖줄을 따라 번영을 누렸죠. 이 역시 이집트 문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견고한 세계를 건설하며 다른 문명과의 접촉이 극히 드물었던 또 하나의 고립된 거인이었습니다. 이 두 위대한 문명 사이에는 어떤 장벽들이 놓여 있었을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집트와 인더스 사이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서기 힘든 자연의 거대한 장애물들이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막은 뜨거운 태양 아래 생명체를 삼킬 듯 위협했고 험준한 산맥들은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올라 그 어떤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망망대해는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기후로 가득했으니 그 옛날의 기술로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거리를 오가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무모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득한 이 장벽들 앞에서 과연 이집트와 인더스 문명이 서로를 알아보고 교류를 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의 퍼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자들은 뜻밖의 유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인더스 문명의 독특한 양식을 띤 도장이나 구슬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문명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형태와 문양에 학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이집트의 흙 속에서 인더스의 숨결이 느껴진다니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인더스 유물이 발견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고립되어 있다고만 생각했던 두 문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했음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고대 세계에도 오늘날의 글로벌 교역망에 버금가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와 인더스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우르에서는 인더스 문명의 도장과 구슬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이는 메소포타미아가 두 문명 사이에서 중개무역의 허브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크로드가 개척되기 수천 년 전 이미 고대인들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바다를 건너며
상상 이상의 교역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던 고대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나가게 만들었죠. 이렇게 고대 세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집트와 인더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단순히 물건만을 주고받는데 그쳤을까요? 물리적인 교역을 넘어 서로 다른 문명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 충격을 주고받았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분명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때로는 놀라워하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온 낯선 상인과 마주했을 때, 혹은 인더스 사람들이 나일 강변의 웅장한 신전을 보았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저 이국적인 물품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사상과 기술, 예술 양식에 대한 미묘하지만 깊은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집트의 숙련된 장인이 인더스 문명의 독특한 도장이나 구슬을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엄격하고 정형화된 예술관과는 사뭇 다른 표현 방식의 깊은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집트 미술과 달리 인더스 문명의 예술은 간결하면서도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동물 문양이나 정교한 조각상에서 그 독창성을 드러내죠. 이집트 장인들은 인더스의 매혹적인 재료나 섬세한 디자인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며 낯선 것들을 경계했을까요? 반대로 인더스 상인이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신들을 형상화한 웅장한 조각상들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규모와 이용에 압도되어 자신들의 세계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항상 직접적인 모방이나 융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되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집트와 인더스 문명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체계, 사회 시스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충돌하고 또 어쩌면 조용히 스며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다만 이 모든 상상과 추론 속에서 우리를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더스 문명인들이 남긴 미해독 문자입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는 이미 해독되어 그들의 생각과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지만 인더스 문자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 밤낮없이 매달렸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죠. 만약 인더스 문자가 해독된다면 우리는 고대 인더스 사람들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고대 세계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껏 알던 역사와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지리적 장벽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고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없는 진실이죠. 이 놀라운 고대 네트워크는 인류의 역사가 처음부터 교류와 상호작용의 연속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고대 세계는 이미 거대한 하나의 연결망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서로 다른 문명들이 마침내 얼굴을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적 교류를 넘어 서로의 삶과 생각을 뒤흔드는 문화적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나일강의 신들이 지배하는 웅장한 이집트 문명과 인더스강 유역의 평화로운 도시 문명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말이죠. 이집트의 장인들은 인더스에서 온 낯선 디자인의 도장이나 신비로운 조각품들을 보며 어떤 영감을 얻었을까요? 혹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예술 양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피라미드 아래에서 발견된 인더스 문명의 상징들은 단순한 무역품을 넘어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에 새로운 색깔을 더했을지도 모르죠.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아주 이국적인 문화를 접했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인더스 문명의 상인들이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과 신들의 조각상을 보았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소박하고 실용적인 도시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의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집트의 정교한 건축 기술이나 상형문자의 복잡한 아름다움은 인더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테죠. 이처럼 두 문명 간의 만남은 단순한 물물 교환을 넘어 각자의 사상과 기술, 그리고 예술 양식에 미묘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인더스에서 유래한 특정 보석이나 향신료가 유행했을 수 있고, 인더스 지역에서는 이집트의 특정 제작 기법이나 장식 문양이 흘러들어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비물질적인 요소들의 교류는 눈에 보이는 유물처럼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인더스 문명의 문자를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 문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했는지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인더스 문명의 미해독 문자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마치 서로에게 말을 걸지만 끝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두 존재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신들과 파라오를 숭배하며 웅장한 기념물을 남겼지만 인더스인들은 훨씬 더 실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체계와 사회 시스템, 그리고 예술관을 가진 이 두 문명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했을까요? 고대 무역선의 갑판 위에서 이국적인 물품들이 실려 나르고 상인들이 낯선 언어로 흥정을 벌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화적 교류의 파동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더스 문자의 침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두 문명 간의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유적에서 발견된 인더스 문명의 유물들을 통해 이 만남이 결코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꾸준한 교류가 있었기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영향이 점진적으로 스며들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강물이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깎아내듯 문화적 파동은 서서히 각 문명의 표면을 변화시켰을 테죠. 이러한 교류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류의 깊이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더스 문자의 비밀이 풀려야만 합니다. 그 문자가 마침내 해독되는 날, 우리는 고대 세계의 연결망이 얼마나 더 넓고 복잡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고대 세계의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테니까요. 이집트의 모래 속에서 발견된 인더스 문명의 흔적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죠. 그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고립된 줄 알았던 위대한 문명들이 사실은 거대한 바다와 육로를 따라 서로를 찾아 나섰다는 놀랍고도 압도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흙먼지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작은 도장 하나, 이국적인 구슬 몇 개가 과거의 지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고대 세계의 연결망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명 간의 경계가 희미했던 그 시절, 인류는 처음부터 고립된 섬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험하고 교류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였다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과 인더스강의 신비로움이 먼 바다를 건너 만나고 메마른 사막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인식했던 것이죠. 이집트의 장엄한 건축물과 인더스의 정교한 도시 계획이 서로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을지, 혹은 어떤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을지 상상해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고대인들의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오늘날 우리의 글로벌화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 모든 연결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더스 문자의 침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미해도 문자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날, 우리는 고대 세계의 연결망이 얼마나 더 광범위했고, 그 안에서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마치 잠겨있던 고대 도서관의 문이 활짝 열리듯 우리가 지금껏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고대 세계의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 문자가 풀리는 순간 우리는 고대인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문화적 파동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고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화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죠. 고대 문명 간의 교류는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세상이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해왔습니다. 이집트와 인더스 문명의 만남은 바로 이러한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대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더스 문자의 침묵 속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고대 문명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더 깊은 이해와 탐험을 향한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